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손가락.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같은 반에 K라는 여자애가 있었어. 소심한 나와 정반대인 성격으로 정의감이 넘쳤고 조금 오지랖이 넓은 면도 있었어. 반 친구라고는 해도 그렇게 친한 애는 아니었어. 어느 날 우리 둘이서 복도를 걷다가 저쪽에서 걸어오시던 담임 선생님이랑 K가 부딪혔었어. 죄송해요, 선생님. 아니야, 괜찮아, 내가 미안하다. 그때 부딪히면서 선생님이 늘 지니고 다니시던 커다란 부적 봉투가 떨어졌었는데 끈이 느슨해졌는지 아니 살짝 들여다 보였어. 비닐로 된 지퍼백 안에 하얀 고체랑 가루 같은 게 들어있었어. 그게 뭐예요? 아, 이거 옛날에 키우던 고양이 유골이야. 성불했으면 해서. K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선생님은 가버리셨어. 그래, 죽은 사람은 누구나 성불을 하면 좋겠지. 살아있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되는 누군가도 있을 거야. 음악실 귀신 얘기는 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어. 옛날에 이 학교에 피아노를 좋아하던 한 여학생이 있었대. 연주 실력이 상당히 좋아서 장래가 유망했고 사랑하는 연인까지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널목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다는 거야. 그 여학생이 지금도 음악실에서 아주 슬픈 곡을 연주하고 있다고 K가 귀신을 보러 가자고 하는 거야. 내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란 걸 파악했었던 것 같아. 선생님의 고양이 이야기를 들은 뒤로 원래 성격이 그렇기도 했지만 K는 사후세계에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아 보였어. 집을 나온 건 한밤중이었어. 우리 둘은 학교에 숨어 들어가서 음악실로 향했어. 정말 피아노 멜로디 소리가 들려왔어. 소리를 따라 음악실 문을 열자 교복 차림의 여자애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게 보였어. 등골이 오싹해졌어. 예쁜 아이이긴 했어. 하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것은 분명했어.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 피아노 소리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긴 했지만 뭐랄까. 엄청 서투른 솜씨랄까. 삐걱거리고 선율이 고르지 못한 게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 소문이 잘못된 거였나 생각하면서 K를 보자 그 애가 그 귀신 곁으로 다가가는 거야. 무섭기는 했지만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서 나도 따라갔어. 두려움에 떨면서 그 여자 귀신의 코앞까지 다가갔어. 참 예쁜 아이였어. 검은색 머리를 어깨 아래까지 길게 늘어뜨리고 홀린 듯이 보고 있다가 문득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 그 여학생은 양손에 손가락이 없었어. 손가락이 잘린 채로 손바닥으로만 건반을 치고 있었던 거야. 그때 K가 내 등을 툭툭 두드렸어. K를 보자 시선을 내 등 뒤쪽으로 한 채로 얼어붙어 있었어. K의 시선을 따라 그쪽을 보고는 나도 얼어붙고 말았어. 그곳에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서 있었어. 그 역시 산 사람은 아니란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 슬퍼 보이는 눈으로 그 여학생을 보고 있었어. 그 남학생의 오른쪽 눈 밑에 눈물방울 같은 점이 있어서 정말로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의 오른손에는 피가 묻은 뭔가 잘게 잘린 것을 들고 있었어. 그리고 왼쪽 손에는 10개 정도의 하얗고 가느다란 것을 소중한 듯 들고 있었어. 손가락이다. 틀림없이 저 여학생의 그것임을 깨닫고 나자 급속도로 몰아치는 공포감에 우리는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음악실에서 뛰쳐나왔어. 숨어 들어왔었던 뒷문을 향해 달리면서 K가 빠른 말로 말했어. 그거 남자애 말야. 그 사람. 몰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 뒷문을 빠져나와 학교에서 멀어진 후 그 귀신들을 다시 떠올려봤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둘은 무관해 보이진 않았어. K. 그 남학생 말야. 여자 귀신의 남자친구가 아닐까? 뭐, 그럴 리가 있어. 그 남자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잖아. 여자친구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허리를 굽혀 무릎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내가 대답했어. 그 여자한테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그걸 자기 것으로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그 남학생의 유령은 손가락에 대한 자애로 가득 차 보였었거든. 왠지 난 그 마음을 알 것만 같았어. 몰라. 모르겠어. 이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 너도. 라고 K가 말했다. 피아노를 칠 손가락을 잃고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일을 당하고는 절망한 소녀가 자살을 하게 된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남학생이 죽인 거나 다름이 없잖아. 아니 어쩌면 손가락을 손에 넣고는 쓸모없어진 여학생을 자살로 꾸미고 그 남학생이 아니다 모르겠다. 커져만 가는 망상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K와 인사도 하지 않은 채 헤어졌어. 그 애가 자기 집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건 알았지만 그날 이후로 K는 행방불명이 되었어.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흘러나온 건지 K가 음악실 귀신에게 홀려서 자살을 해버린 건 아닐까? 라는 소문이 떠돌았어. 하지만 만약 K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고 해도 그건 아마 그 여학생 귀신과는 상관이 없을 거야. 아마도 그날 K는 자기 집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집으로 향했을 거야. 그 남학생의 인상착의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 얼굴을 그렇게 슬쩍 한번 본 것만으로도 그게 누군지 확신할 수 있었던 K는 그 누군가에게 찾아간 거겠지.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긴 하지만 아마 옛날에 죽은 그 소녀를 잊지 못했고 그 집착과 같은 생각이 생명 같은 것이에요. 아직도 음악실에 남아 그 소녀를 응시하고 있는 거겠지. K는 아마 그 누군가에게 그것을 캐물었던 거야. 그것은 정말 고양이 뼈인가요? 라고. K가 그 후 그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K가 없는 것 말고는 언제나 똑같은 아침의 교실 조회 시간이었어. 담임 선생님이 교탁 앞에서 인사를 했지. 두 번째 이야기, 실화 군대 괴담. 때는 바야흐로 2011년 11월경. 저는 갓 일병을 달고 행정반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더 기지에서 근무를 했으며 포병들과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낮에는 레이더실에서 근무를 서고 밤에는 행정반에 내려와 근무를 서게 됩니다. 레이더실과 행정반 생활관이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상황이나 간부나 병사 호출을 하려면 레이더실에 벨이 있는데 그 벨을 통하여 전파를 합니다. 예를 들면 벨 한 번을 튕기면 병사 호출 두 번 튕기면 간부 호출 등 이런 식으로 호출을 보냅니다. 그때가 밤 12시가 넘어선 시각일 겁니다. 근무를 서고 있는데 레이더실 쪽에서 벨이 튕기더군요. 병사 호출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도대체 누가 레이더실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직 사관님의 명에 따라 혼자 후레쉬를 들고 레이더실로 가봤습니다. 레이더실은 잠겨 있더군요. 레이더실은 안에서 못 잠굽니다. 저는 갑자기 뇌가 쫄깃해졌습니다. 문을 열고 레이더실을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순간 소름이 쫙 끼쳐서 문을 잠그고 레이더실을 내려오는 순간 반대편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더군요. 진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쪽을 향해 후레쉬를 비쳤더니 군복을 입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제 마투임이더군요. 가까이 가진 않고 멀리서 얘기했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하냐 지금 이 시간에? 아, 야간에 근무 투입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낮에 군장을 놓고 왔습니다. 당직 사관님한텐 말하고 왔냐? 그런데 이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한 겁니다. 분명 기척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었더니 벙커 위에 있는 개피구를 타고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문 잠그고 내려오라고 하고 레이더실 키를 그놈에게 주고 내려왔습니다. 돌아오니 당직 사관님이 왜 그렇게 늦게 오냐고 뭐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인원 파악 및 온도 파악할 시간이라 위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관에 가서 온도를 파악하고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데 미친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마투임이 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생각한다면 제가 행정반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마투임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행정반에 머물렀던 시간은 30초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그 시간 안에 와서 전투복에서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너무 놀라서 일단 후임부터 깨웠습니다. 당연히 확인부터 했죠. 야, 너 혹시 레이더실 갔다 왔냐? 대답은 당연하게도 노였습니다.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간첩인가 귀신인가? 아니면 다른 놈인가 하고 인원 파악을 해보니 인원은 전부 이상 없었습니다. 당장 당직 사관님께 보고하고 같이 레이더실을 올라가 봤습니다. 앞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벙커 안에 레이더실이 있습니다. 벙커 문을 열어라. 레이더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왔더니 벙커 문이 잠겨 있더군요. 진짜 몸에 털이 삐죽삐죽 쓰는 느낌이었고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키가 없어서 예비키로 벙커 문을 열었습니다. 봤더니 레이더실도 문이 잠겨 있더군요. 저쪽입니다. 저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체가 있었던 곳을 가리켰습니다. 당직 사관님도 좀 무서웠는지 천천히 접근하더군요. 물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닥에 무언가 있는 겁니다. 봤더니 제가 주었던 열쇠.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론은 키가 안에 있고 저는 문을 잠그지 않고 내려왔는데
문은 잠겨 있고 처음에 저를 미친놈 취급하던 당직 사관님도 많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주 이야기로 난리가 났습니다. 선임들끼리도 거짓말이네, 간부들끼리도 말도 안 되네 등등. 끊이지 없는 제 마트이만 물고 늘어지고 저와 그날 당직 사관님만 미친놈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레이더실에 있기가 죽기보다 싫더군요. 오이 좋게 그 다음 달에 개편이 되어서 부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부대를 옮겨서도 그 얘기를 해주었는데 또한 미친놈 취급하길래 그냥 얘기를 안 꺼냈습니다. 지금은 물론 전역하였지만 지금도 술 한잔하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면 아무도 안 믿네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참고로 저는 2013년 2월 1일부로 전역했고요. 진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고 귀신을 봐도 봤다고 할 수 없는 이 못 같은 상황. 이제 체념했습니다. 믿던지 말던지 자유죠. 그때 생각하니 다시 한번 오금이 저리네요. 세 번째 이야기, 수원역 괴담. 겨울이었다. 수원역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지금 나왔지만 그 당시엔 내가 회사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서 회사 기숙사까지 가는 버스를 타려면 수원역 맞은편에 있는 쌀브라는 속옷집 앞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그때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인가 아니다 30분인가 암튼 그렇게 있었는데 막 버스를 눈앞에서 놓치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날도 진짜 너무 추웠고 해서 차라리 그냥 카페에서 시간이나 때울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말을 거는 것이다. 난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다. 머리도 짧고 뭔가 이목구비나 암튼 전체적으로 생긴 게 되게 중성적인 사람이었는데 볼록한 가슴 보고서야 여자인 걸 알았다. 그 사람이 내 쪽으로 오면서 말을 걸었다. 저기요. 네.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선한 인상을 가지셨네요. 내가 그날 화장을 좀 진하게 해서 사납게 보였는데도 선한 인상을 가졌다는 말에 좀 어리둥절했다. 둘을 아세요? 뭐 그런 건가 싶었는데 일단은 잠자코 듣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황스러우시죠? 갑자기 제가 와서 이렇게 말 거니까. 아니 뭐 그냥 네. 학생이신가요? 어려 보이신데. 아니요, 학생은 아니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20살이요. 혹시 엑소에서 다니시는? 네,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아서 말 걸었어요. 그러면서 뭐 착하게 살아라. 였나 암튼 뭐라 블라블라 말하고 그냥 사라졌다. 근데 내가 뒤에서 그 사람 가는 걸 봤는데 걸어가는 와중에도 주위 사람들한테도 말 걸고 그러던 거 보니 나한테만 그런 건 아니니까 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고 나서 진짜 그 일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진짜 딱 한 달 뒤였다. 12월 달이었다. 내가 원래는 주말에도 기숙사에 있다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집에 내려가는데 금요일에 집에 갔다가 일요일에 다시 수원역으로 갔다. 회사 버스 타려고 쌀부 소굿집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되게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오셔서 말을 걸었다. 아이고 아가씨, 내가 손이 너무 시려워서 그러는데 장갑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근데 딱 할머니 옷차림새랑 행색이 정말 너무 얇은 옷에 얼굴에는 보자기 같은 거 두르시고 진짜 거의 다 해진 녹마 같은 걸 몸 위에 두르시고 얇은 치마에 맨발에 고무신을 신고 계셨다. 손은 진짜 새빨갛게 변해 있었고 뭔가 무거운 보따리 같은 걸 3개 들고 있고 등에도 커다란 등산용 배낭 가방을 메고 계셨다. 딱 봐도 진짜 너무 안쓰러워서 일단 장갑 빌려드리고 내 거 목도리도 둘러드린 다음에 가까운 거리면 짐이라도 들어드리고 좀 멀면 택시 태워드리려고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봤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나 우리 아들 찾으러 가. 아들 찾으러, 아들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아들 거리셨다. 그래서 좀 장애가 있으신가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집 할머니도 치매가 있으시고 암튼 여러모로 안타까워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짐을 들더니 그 쌀부 속옷가게 옆으로 골목길로 들어가셨다. 할머니가 들어간 쪽은 골목길에 있는 뒷변에 있는 상가, 이흥가 같은 곳이랑 통해져 있는 곳이었다. 근데 유흥가라도 뭐 한락촌 그런 곳은 아니고 그냥 아줌의 아저씨들이 즐기면서 놀 수 있는 캬바레, 나이트클럽이나 횟집 같은 게 많은 곳으로 인적 드문 곳은 아니었다. 그런 곳으로 할머니가 가시길래 일단 나도 따라가면서 짐을 들었는데 짐이 생각보다 되게 가벼웠다. 보자기에 쌓여있는 2개를 들었는데 부피와는 다르게 엄청 가벼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솜덩어리나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암튼 할머니를 따라서 걷는데 할머니가 걸음이 엄청 빠르셨다. 등도 굽으셨고 연세도 많아 보였는데 게다가 내가 하필 그날 워커힐을 신고 있었는데 전날 밤에 눈이 내려서 바닥도 미끄러웠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바닥 보면서 할머니 뒤를 쫓아가는데 보다 보니 점점 이상한 인적이 드문 그런 곳으로 가는 거다. 뭔가 주인 없는 상가가 많았고 전체적으로 좀 을씨년스럽고 사람 인적도 뜸한 곳이었다. 난 수원역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암튼 생전 처음 보는 골목길에 들어서니까 왠지 좀 겁이 나는 거다. 그래도 나는 설마 할머니가 나한테 해코지 할 거란 생각은 못했었다. 지금이야 네이트판이나 그런 곳에서 할머니 조심하세요. 신종납치법 이런 식으로 경고글이 많이 올라오지만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난 정말 의심 없이 졸졸 따라갔다. 지금 생각해봐도 병신이었지. 그러다가 할머니가 웬 가정집 같은 곳에 멈춰서더니 나를 쓱 돌아보는 거다. 나는 여긴가 싶어서 집 내려드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내 옷을 붙잡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내 팔을 붙잡고 그 가정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녹색인가 짙은 초록색 대문 열고 안에 들어가서 대청마루 같은 곳에 나 앉혀두고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냥 주변을 이렇게 쓱 둘러봤는데 건너편 방에 알려진 문틈 사이에 웬 사람 눈이 보이는 거다. 그러더니 나랑 눈 마주치자마자 바로 방문을 닫았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걸 알아채고 할머니한테 저 그냥 가볼게요 하고 서둘러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막 뛰어오면서 어딜 가냐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했다. 뭔가 나한테 대접 못 해줘서 미안한 안타까운 그런 거보다는 나를 놓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로 나한테 막 달려오셨다. 난 그 모습에 기겁해서 빠른 걸음으로 대문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면서 사람 2명이 들어오는 거다. 근데 얼굴 보자마자 헉소리 나왔다. 바로 한 달 전에 수원역에서 봤던 그 되게 중성적이게 생겼던 둘을 아십니까 였었다. 그리고 뒤에는 웬 비니 쓴 남자도 있었는데 한 40대 정도 돼 보였다. 암튼 둘이 들어오면서 그 여자가 나보고 아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요 이러면서 나를 뒤로 미는 것이다. 그리고 내 팔은 할머니한테 잡히고 그때서야 사태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할머니 팔을 뿌리치면서 야 약속 있다고 얼른 가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할머니 힘이 얼마나 세신지 팔을 도무지 뿌리칠 수가 없었다. 여자가 웃으면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하자고 그러는 것이다. 대충 분위기상 내가 이 사람들 뚫고 나가긴 힘들다는 걸 알고 상황 봐서 도망쳐야겠다 싶어서 일단은 잠자코 다시 마루 위에 앉았다. 그러면서 다시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고 내 맞은편에 여자 앉고 내가 앉아있는 곳 앞에 남자가 팔짱 끼고 서 있었다. 여자가 막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치만 자기네는 해코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면서 말을 했다. 나는 계속 건너편 방이 신경 쓰였다. 그쪽 방문이 진짜 아주 살짝 열려 있었는데 뭐 눈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거기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진짜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는데 내 앞에 남자가 버티고 있었으니 그럴 수도 없었고 근데 때마침 할머니가 웬 쟁반 같은 거에 커피를 타온 것이다. 딱 커피 3개를 타와서 종이컵에 들은 건 날 주고 다른 2사람한텐 찻잔에 들어있는 걸 줬는데 일단 종이컵을 받고 신발을 벗어서 좀 안쪽으로 갔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여자도 날 따라서 안쪽으로 가고 서 있던 남자도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할머니는 다시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가 나한테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무슨 우주가 어떻고 천하만상이 어떻고 하는 딱 봐도 도쟁이들이나 하는 말들을 하고 있었다. 근데 여자가 자꾸 얘기하는 중간중간마다 왜 차 안 드세요? 맛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시발통 줄 타는데 솔직히 차가 목군형으로 넘어가겠냐? 그래서 그냥 네 이러면서 차 마시는 척만 하고 마시진 않았다. 그랬는데 여자가 앞에서 자꾸 뭔가 말을 하는데 옆을 슬쩍 보니까 마루에 앉아있던 남자가 책을 읽고 있었다. 그래서 난 진짜 기회는 그때뿐이라 생각하고 발들어서 앞에 있는 여자 가슴팍을 차버리고 여자가 악하고 넘어갔을 때 남자가 날 쳐다봤는데 그때 손에 들린 커피 남자한테 휙 뿌리고 진짜 한달음에 도망쳤다.
대문을 딱 잡았는데 시발 이게 자물쇠 채워지고 빗장도 채워져 있어서 그걸 다 푸는 사이에 잡힐 것 같았다.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들이랑 거리 벌리려고 마당을 한 바퀴 쭉 달리다가 구석에 웬 빈 계집 같은 게 있고 이것저것 비품들 놓인 거 보고 그것들 밟고 올라가서 담벼락을 기어 올라갔다. 진짜 딱 담벼락 탄 순간 내 바로 뒤에 남자 쫓아온 거 보고 오줌 지릴 뻔했다. 암튼 그렇게 담벼락 타고 넘어서 바닥에 떨어진 후 담장 위를 보니 남자도 담벼락 타려는 게 보였다. 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던 돌 집어서 남자 손가락을 막 찍었다. 남자가 아악 하면서 손가락 잡길래 돌을 그 남자 얼굴에 던져버리고 다시 바로 막 도망쳤다. 중간에 대문 열리는 소리 들렸다. 얘부터 또 쫓아오는 것 같아서 미친 듯이 뛰었는데 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막 골목 사이사이로 뛰었다. 난 진짜 평소에도 완전 저질 체력이었고 3년 동안 제대로 뛰어본 적도 없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다. 자꾸 느려지고 이러다가 금방 붙잡힐 것 같아서 고노 같은 거 돌자마자 제일 처음 보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막 계단 올라가서 창문으로 바깥을 봤는데 남자는 다시 막 주변 뛰어다니고 여자가 내 건물 맞은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 건물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다시 나와서는 내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시발 진짜 좆됐다 생각하면서 일단 소리 내지 않게 계단 타고 올라갔다. 그나마 진짜 다행이었던 건 아까 도망쳤을 때 신발을 버리고 와서 스타킹만 신은 상태라 소리 나지 않게 올라갈 수는 있었다. 그렇게 옥상까지 올라갔는데 옥상 문을 열면 소리가 날 것 같았다. 밑에서 계단 올라오는 소리는 들리고 진짜 완전 똥줄 타서 어쩌지 하면서 차라리 옥상에서 다른 옥상으로 건너뛸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웬 다락, 대야, 저줏빛에 커다란 대야 같은 게 되게 많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제일 구석에 있는 큰 거 하나를 열었는데 때마침 안이 텅 비어 있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작은 흰 대야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덮고 들고 있던 흰 대야를 머리 위로 썼다. 혹시라도 열어보면 안 들켰으면 해서 그거 뒤집어 쓰고 숨죽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필 그 대야가 김치 담글 때 쓰던 거였는지 고무 냄새에 김치 쉰내가 나서 완전 숨쉬기가 괴롭고 뚜껑 하나 덮으니까 완전 캄캄하고 밖에서는 막 인기척 나는 것 같고 진짜 공포가 극에 달해 있었다.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내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덜덜 떨고 있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계단을 올라오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다가 옥상문을 열었는지 엄청 요란한 소리가 한 번 났다. 그러더니 문이 닫혔다. 갔나 싶어서 나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갑자기 내가 있던 고무대야 뚜껑이 열리는 것이다. 내가 진짜 시겁해서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는데 직후에 다시 뚜껑이 닫혔다. 머리 위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쓴 상태라서 안에 꽉 차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만약에 그 바가지 안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만 돋는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주변 대야들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발소리 좀 들리다가 완전히 조용해졌는데 그 여자가 거기에 서 있을까봐 도무지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제서야 나는 내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진짜 병신같이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다.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서 구조대에 문자를 보냈다. 말소리 들릴까봐 감히 전화하는 건 엄두도 안 나서 경찰에 살려주세요 납치당할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보냈다. 어디선가 들었는데 경찰한테는 문자로 보내도 된다고 들었었다. 그래서 답신으로 접수됐습니다. 나 암튼 그렇게 오고 진짜 한동안 추위와 두려움과 질식할 것 같은 고통에서 덜덜 떨었다. 거의 체감상으로는 한 2시간 정도 걸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출동해서 내가 있는 곳 도착한 지 20분 걸렸다고 했다. 암튼 옥상 문 열리는 소리 들리고 밖이 뭔가 소란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부르는 것이었다. 박현성 씨, 박현성 씨. 나를 불렀다. 처음에는 왠지 그 남자가 경찰인 척 하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 막 무전기 소리 들리고 사람 말소리들도 들려서 진짜 천천히 뚜껑 열고 눈만 내밀었더니 경찰이랑 구급대원 옷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진짜 벌떡 일어나서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다. 경찰이랑 구급대원은 다들 깜놀한 모습으로 날 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난 진짜 엉엉 울면서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구조대원 부축받고 구급차에 앉아서 경찰 조서 받았다. 몰랐는데 내 발이 진짜 완전 퉁퉁 부어있고 피도 나고 그랬다. 뛰던 당시엔 아픈 것도 몰랐는데 말이다. 이제 암튼 그 일 있고 나서 한 2주 뒤인가 경찰한테 그 사람들 잡혔다는 걸 들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이비종교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신도들한테 약을 먹이면서 중독시키고 그러면서 돈을 뺏는 그런 집단이라고 했다. 심지어 약을 먹기 위해 자기 장기도 내주는 신도들도 있었고 그럼 그 사람들은 브로커들한테 그 신도 소개시켜줘서 소개로 받고 암튼 그런 집단이었다고 한다. 근데 소름 돋는 건 그 사람들이 한 달 전에 나한테 말 걸었을 때부터 나를 쭉 지켜봤다고 한다. 내가 몇 시쯤에 버스를 타는지 그런 걸 일일이 체크하고서는 그 할머니를 이용해서 나를 유인했던 것이었다. 덕분에 본인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수원역 근처에도 못 간다. 혹시라도 내가 사는 기숙사에 그 인간들 보복하러 찾아올까봐 기숙사도 뛰쳐나왔다. 그리고 이제는 몸 아프신 어르신들을 섣불리 도와드릴 수도 없다.